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백선 물권법을 정합니다. 물권법은 중요하죠, 그죠?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또 검토해야 될 문제도 좀 제일 많습니다.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보도록 할게요. 자, 물권법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물권의 본질,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1번 임차인이 나오죠.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 없겠죠. 임차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임차권자가 등기를 해가지고 대항력을 갖춘다면 그때는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하긴 해요. 근데 원칙이 중요해요.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다. 반환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임차 목적물로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야 되고요. 직접 임차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이죠. 2번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 이거 중요한데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자, 두 번이나 시험에 나왔는데요. 일단 소유권에 기한 예방 청구권이든 아니면 점유권에 기한 예방 청구권이든 예방 청구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예요. 둘 중에 하나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이 X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더 당연한 얘기고요. 4번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하고요. 이 결과 일물일권주의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5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죠. 따라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 또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 방해 배제 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죠. 3번입니다. 관습법상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이걸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는데 첫째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따라서 대통령령, 장관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또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인정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외에는 관습법상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을 들면서 관습법상 물권이다 그러면 무조건 X가 된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2번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때 일정한 요건하에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인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는 바, 이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의 한 예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온천에 관한 권리도 관습상 물권에 포함된다. X죠. 답은 3번입니다. 온천권이란 물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 물권만 인정하는 거죠. 4번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매매 기타 사유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매매 등, 매매 기타 사유거든요. 기타 사유에서 빠지는 걸 기억하시는데 첫째, 환지 처분으로는 안 된다. 두 번째, 원인행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달라진 경우는 안 된다. 세 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다. 그러면 세 가지를 위한
나머지 사유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는 매매 위에 뭐 증여든 교환이든 뭐든 강제경매, 국세천합처분해형 공모 등이 있다. 맞죠? 맞는 질문이고요. 항상 세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X고 세 가지가 없으면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이죠. 3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어떤 자가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으면까지 끌어볼게요.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는데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2번. 자,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점유자예요. 그러면 2번.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땅이 A 토지고 건물을 B가 무단으로 지었다면 B는 A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A는 B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B가 이 건물을 C에게 양도를 했다면 이제 이 A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B가 아니라 C이기 때문에 C에게 철거해달라고 청구해야 돼요. 따라서 무단으로 지은 뒤에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이 제3자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므로 그 건물의 신축자가 B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인 거죠. 3번.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권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만 독자적으로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4번.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인데 문맥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기출문제인데 그러니까 임차인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임차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되는데 두 의미 다 맞는 지문이니까 틀린 지문은 아니겠죠. 5번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됩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견해가 대립되어 있고요. 우리 학설도 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없고 나오더라도 그냥 5번처럼 견해가 대립된다 정도로 나오겠죠. 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을 찾네요. 자, 일단 우리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고요. 법률 행위가 아닌 경우,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억, 전세권 설정 뒤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설정 계약이 빠져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계약,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저당권 설정 계약이 빠져 있겠죠. 이것도 뭐죠? 계약,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인 거죠. 그렇지만 경매, 상속,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피읍번 매매를 원인으로 매매 물론 뭐죠?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등기를 해야 되고 답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4번이 답이죠. 참 쉽적이죠? 여기서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가 있냐면 첫째,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행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인데 문제는 48조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다만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정리하시기 바라고, 등기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 문제는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이죠.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판례 태도가 아닌 것은 1번 등기가 실행되지 않았어요. 등기 안 됐죠. 따라서 등기의 유효 무효 문제는 전혀 생길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가 돼서 참 잘 나옵니다. 그럼 불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말은 말소가 안 됐다는 거죠. 말소가 적법하지 않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 말소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조심할 것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예요. 현재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 소유명의이다.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 무효입니다. 다만 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그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있을 때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물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니까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잃지 않으며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당권 등기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저당권은 여전히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때는 이 저당권은 소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6번입니다. 을은 2005년 1월 10일 갑소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마치지 않았다죠. 그러면 을은 매매를 원인으로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지만 등기는 안 하고 있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은 없죠. 다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만 있는 상태인데,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돼요.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첫째, 을이 점유를 계속하는 한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야 된다. 두 번째, 을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따라서 을은 2015년 12월 31일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고 2019년 2월 10일 현재까지 병이 아직 미등기인 상태로 X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을의 등기 청구권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므로 병은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상태죠? 청구할 수 있는 상태고요. 까지 기억해 두시고,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금반원 원칙이죠. 자, 갑이 스스로 팔고 인도해주고 이제 와서 내가 소유자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병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맞죠? 왜요? 계속 점유하고 있어도 진행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진행되지 않으니까요.
3번 병은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은 병에 대해 불법 점유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자, 그래도 현재 이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죠. 따라서 물권조 청구권은 누구만이 행사할 수 있어요? 갑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물권자이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5번 X 토지를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병은 소유권 없죠? 물권 없죠?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자, 7번 등기 효력입니다. 일단 추정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첫째,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으면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받고요.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받고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등기 명의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제3자에게도 입증할 필요도 없고 전 권리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이러한 추정은 본등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가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조심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반증, 반대의 입증이 있으면 추정이 깨진다.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추정이 깨진다. 세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한 경우는 추정이 깨진다. 꼭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추정이 깨져야 돼요. 다만 그 등기가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요. 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으며 답은 그래서 1번이죠. 그런 거니까 추정이 깨지거든요. 따라서 허무인으로부터 잊어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에도 그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은 추정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추정이 깨져요. 3번,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는 실제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러면 보전 등기 명의자가 신축자가 아니라는 말은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했다는 얘기고요.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권리가 소멸되지 않은 겁니다. 말소가 불법한 거잖아요. 따라서 그 회복 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이 사람은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이므로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추정이 됩니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그 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X죠. 추정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에게도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8번입니다. 자, 이제 가등기에 관한 문제거든요. 자, 보자고요. 이 가등기에 관한 문제는 순서가 중요해요. 갑 소유 부동산이죠. 그러면 맨 앞에 갑에 대한 소유권 등기가 있겠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뭐죠? 두 번째네요.
후 갑에서 병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병명의 소유권 등기가 뭐죠? 세 번째죠. 당일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병의 등기는 일단은 유효해요. 따라서 을은 가등기 상태에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순위가 보존되기 때문에 병명의의 소유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첫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다. 두 번째, 물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소급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라면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본등기한 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물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시로 소급되므로 가등기시로 뭐 되잖아요? 소급되지는 않아요. X네요. 2번.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죠.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등기, 무효인 등기가 있더라도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3번인데, 자, 이것도 뭐냐면 요 청구권이죠. 요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이미 이 사람에게 소유권, 물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굳이 가등기할 이유는 없거든요. 따라서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할 때 이 청구권은 항상 예외 없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려야 되냐면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거든요. 3번.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을 반환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라고 한 약정에는 그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X입니다. 우리 판례는 담보 가등기 유용한 것을 보지는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고 제일 중요하죠. 자,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려면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청구하고요. 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하기 때문에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당하거든요. 따라서 5번.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죠. 자,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해요. 왜 유효하냐면 중간 생략 등기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데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또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은 단속 규정이거든요.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한 거예요. 다만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이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 자체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직접 중간 생략 등기를 해달라고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청구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1번.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매수한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다면 이것도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인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앞대가리가 생략됐다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일단 등기는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무효이기 때문에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매도되고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병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허가를 받든 안 받든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을 최후 매수인 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직접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병은 갑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큰 실수했죠, 그죠? 잘못 읽었죠, 그죠? 아이고, 참. 이런 실수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창피합니다, 제가. 자, 다시 읽어볼게요.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일, 최후 매수인 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어떻게 해요? 없는 경우죠. 어떻게 갔죠? 없는 경우죠. 없다면 직접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병은 갑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네요. 4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을 최후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해 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에 합의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갑은 돈 안 주면 어떤 미친놈이 등기를 해주겠어요. 그죠? 매매 대금을 안 받았으면 누가 등기를 해주겠어요?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어야 한다.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을 최후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에도 을은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잃지는 않아요. 그래서 합의가 있더라도 FM대로 을은 병은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4번이네요. 10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점유권은 혼동 안 됩니다. 그죠?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요. 자, 물권 중에서 소멸시에 걸리는 물권 뭐죠?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만 소멸시에 걸리기 때문에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2번 소유권은 소멸시 소멸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취득시효가 있죠. 따라서 타인이 시효 취득하면 상대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있겠죠. 맞네요. 3번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자, 지금 전세권에 뭐가 설정됐죠? 저당권이. 전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하게 기록됐어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전세권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혼동이라고 해요. 예외가 있어요.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둘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멸될 권리 전세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전세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4번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돼야 되는데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혼동에 의해 저당권이 소멸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 지분의 포기입니다. 자,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돼요.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법률행위예요. 따라서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공유 지분 포기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공유 지분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기속될 공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맞는 질문이고 그 이유는 지분의 포기는 단독행위고 단독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 이 5번 질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부터 이제 전후에 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